국내 최초 3스타 미슐랭 셰프인 안성재 씨는 어린 시절 학교가 끝나면 부모님의 중식 식당의 일을 늘 도와드렸다고 합니다. 식당 모수의 뜻도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했던 코스모스 밭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은 직업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당연히 직업적으로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어린 꼬맹이가 엄마 아빠 식당에 가서 일하고 싶겠습니까? 친구들이랑 놀고 싶지. 근데 왜 가서 일했을까? 이미 남의 마음 이해해 주는 거야. 힘든 마음을. 엄마 아빠가 고생하니까 그게 짠해. 힘들어. 그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어릴 때도 꼭 가서 그걸 도와주고 역지사지 할 줄 알아요. 마음그릇이 컸던 거야. 어릴 때부터. 그러면 자기 모든 사업이 똑같아요. 외식 사업뿐이 아니라 모든 사업이 손님의 입장을 이해해 줘야 돼. 이 손님이 어떤 걸 먹고 싶어 할까? 어떤 물건을 원할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손님의 입맛에 맞춰주는 거.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맛을 아는 거는 역지사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손님이 편리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아주 편안한 분위기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만드는데 엄청 신경 쓸 거예요. 되게 남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아가 마음이거든. 남을 이해하는 마음. 그래서 엄마 아빠 편하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가서 도와줬던 아기 마음은 그렇게 사람을 상대하는 그런 외식 사업뿐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해도 아마 성공했을 거예요.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려는 마음이니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 아빠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고 고집부리면서 자기만 행복하고 사랑받겠다고 놀기나 하고 뺀질뺀질했던 아가들은 커서도 성공을 잘 못해요. 왜? 남의 마음 이해 안 해주거든. 남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사업은 시작돼. 상대를 행복하게 하고 편하게 해주고 맛있게 해주고 이래야 그 사람이 나의 고객이 되지. 상대를 갖다 편하게 못 해주는 사람, 역지사지를 못해.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사업을 절대 못하죠. 안성재 씨는 전역 후 꿈이었던 슈퍼카 정비공을 하려다가 갑자기 한 무리의 요리사들을 보고 멋지다고 마음이 이끌려 요리학교에 입학해 요리사의 길을 쭉 걷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연히 직업을 결정하게 된 건 어떤 내면아이 때문일까요? 이분 내면에 요리사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있는 건 조상의 윗대에 올라가면 분명히 궁중에서 임금님 수라상을 차렸던 조상이나 요리했던 조상이 있어요. 그걸 되게 좋아하고 그걸 통해 굉장히 인정받았던, 그러니까 왕한테 이렇게 요리를 해서 대접했을 때 최고 상을 받고 막 이랬던 조상, 그런 조상이 분명히 있었어. 그 마음이 내려와 있으면 내 속에 요리사 마음이 있거든. 모든 자기가 앞으로 했을 때 성공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마음은 잠재의식에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은 밖에서 그걸 봤을 때 자기 요리사 마음이 있으니까 요리사를 보고 오 멋지네? 이러고 따라가지. 내 속에 인정받고 사랑받은 요리사 마음이 없으면 그게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이 세상에 온갖 것들이 다 있는데 내 눈에만 보이는 게 있고 다른 사람 눈에 또 보이는 게 있고 사람마다 보이는 게 달라. 그 요리사를 보고도 그냥 요리사구나 이러고 지나쳤을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화가를 보면 어우 저 화가 멋있다 하고 싶다. 지금 제가 화가도 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왜 올라왔을까? 제 속에 화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림을 그렸던 조상이 있고 사실은 저희 아버지도 미술 선생님을 했으니까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자기 속에 있는 그 마음이 밖에서 그 마음을 봤을 때, 그 마음을 표현한 요리사 마음을 봤을 때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우연은 없는 거고 머리의 생각으로 내가 이걸 잘하겠지 판단한 것보다 훨씬 정확한 게 내가 좋은 마음이 올라올 때, 어떤 분야에 일하는 사람을 보고 좋은 마음이 올라올 때 아, 내 속에 잘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재능이란 거예요. 안성재 씨는 서빙을 할 때 모습이 아름다워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발레를 배우게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섬세하게 고객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대해 어떻게 보셨나요? 마음을 아는 사람이구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음식은 꼭 그 입으로만 먹는 게 아니거든. 눈으로도 먹고 코로도 먹고 귀로도 먹어요. 그래서 어느 레스토랑 가면 되게 아름다운 소리가 나와. 그러면 음식 먹을 때 기분이 되게 편안하고 조용한 아름다운 음악 속에 오히려 기분이 더 좋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공사장 옆에 식당이 있어. 다다다다 소리가 나는데 음식이 맛이 있을까요? 그럼 맛이 없어요. 또한 음식 식기나 이런 게 아주 청결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울수록 맛이 있어요. 맛이라는 게 인체 오감을 다 작용시키는 거거든.
그것도. 이걸 아는 거야, 이미. 마음을 아는 사람만이 그걸 알아.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오직 음식 맛, 요것만 맛있으면 될 거야. 나머지는 신경을 안 써. 그래서 막 종업원들이 더러운 옷을 입고 막 접시를 탁 놓게 하고 그래도 신경 안 써. 그러면 벌써 마음이 불쾌할 때, 여러분 기분 나쁠 때 음식 먹어봤지? 맛이 없어요. 마음이 다야. 기분이 좋아야 음식도 맛있고, 기분이 좋아야 보이는 것도 아름답고 한 법이에요. 아무리 아름다운 경치도 기분이 나쁘면. 그러니까 음식의 맛보다 더 중요하게 손님의 기분을 행복하게 편안하게 해주려고. 그리고 어떨 때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요? 소중하게 대접받을 때. 근데 손님이 왔는데 인사도 안 해. 저는 식당 갔다 나온 적이 있거든요. 손님이 들어오면 오셨습니까? 어서 오세요 이래야 되는데 앉아서 파리를 딱딱 잡고 있어. 주인이. 너는 오든지 말든지, 손님이 오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그냥 내가 당신은 장사하기 싫구나 나와버렸어. 기분이 이미 나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갖고 와도 기분이 안 풀리겠습니까? 소중한 존재로 고객이 대접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소중한 존재로 대접해 줄 때 기분이 좋아요. 이때 음식 맛이 최고 좋은 거야.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아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발달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 미슐랭 3스타까지 간 건 그 인체 오감을 다 동원하는 거지. 발레까지 배워갖고 다 아름답게 해서 탁 놔주고 기분이 좋죠. 춤추는 것 같이 와서 딱 소리도 안 나게 놔주고 음악을 틀고 그리고 항상 온화한 미소를 짓고 이러면 되게 대접받는 느낌?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감이 있으니까 사실 조금 음식이 부족해도 그걸 다 채워주게 되죠. 그래서 마음을 아는 사람이니까 모든 걸 아는 사람이고 당연히 성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운영하는 그 모수라는 식당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나도 서울 갔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성재 씨는 요리 경험이 부족해 계속 거절당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무급으로 일하는 노력으로 유명 일식당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 번 내린 결정은 돌아보지 않고 꿋꿋이 나갔다라고 하는 안성재 씨의 꿋꿋함과 고집은 어떤 내면아이 때문일까요? 사람이 쉽게 포기하는 사람도 자기 일을 찾으면 그것만큼 포기를 안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쉽게 잘 포기하는 성격인데 그게 포기하는 성격이라 그렇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 내 길이 아니라 흥미가 없어서 쉽게 버렸는데 제가 이 마음 공부의 길만큼은 엄청 힘들었거든요. 인생에 이렇게 힘든 길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지옥에서 탈출한 느낌? 이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갔던 건 이게 내 길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이 돼요, 사람이. 그래서 이분도 아마 그렇게까지 저돌적으로 훌륭한 일식집에 가야 자기가 그 기술을 배울 거 아닙니까? 꼭 배우려고 했던 그 마음이 뭐예요? 이 길이 내 길이라는 사명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길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내 길인 걸 아는 사람은 정말 어떤 역경이 와도 가. 근데 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별거 아닌 거에도 쉽게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원래 타고난 어떤 굉장히 강하게 집착하면서 고집이 세고 그리고 불굴의 의지가 있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그거보다는 자기 길을 걷게 되면 누구든지 인내심이 없는 사람도 끝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 길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죠. 내 내면 아이가 이게 내 길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불굴의 의지가 생기게 되죠. 이분의 내면 아이는 받아들인 거야. 이게 내 길이야. 요리사가 내 천직이야. 이렇게 받아들이고 뒤도 안 돌아봤을 때 역경을 뚫고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안성재 씨는 어떤 셰프가 되겠다는 꿈은 없다. 그냥 하루하루를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런 안성재 씨의 인생 철학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베리 굿. 내가 이제까지 본 사람 중에 가장 멋진 철학을 가진 사람. 대부분 큰 꿈을 세워놓고 그 꿈에 눌려서 제대로 기도 못 피고 현실을 놓쳐요. 그 큰 꿈만 생각하고 현실을 성실하게 안 해. 그럼 허황된 꿈이죠. 집중을 못 한단 말이야, 현실에. 내가 현실에 노력을 하면 저절로 꿈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 일단 저 에베레스트 산을 딱 가는 사람도 지도 펴놓고 현실에 충실해서 앞만 보고 가다 보면 어느새 에베레스트에 가 있는 거야. 시냇물이 바다를 어디로 가야 될지 머리 쓰지 않아요. 그냥 흘러. 계속 흘러. 내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바위가 있으면 피하고 절벽이 있으면 떨어지고 그렇죠?
막히면 좀 쉬었다가 돌아가고 하면서 그냥 가다 보면 바다에 와 있어요. 이 자연을 닮아야 되는 거야. 목적의식이나 집착이 없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다. 이거 없어야 돼. 그냥 내가 사명감으로 해야 할 일을 찾아. 이게 내 길이야. 한 다음에는 옆도 뒤도 보지 말고 올인. 여기에 그냥 모든 걸 투자해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사명감을 갖고 살다 보면 내 안에 있던 내가 타고난 원형이 다 꽃을 피우고 나는 어느샌가 인생의 거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던 것을 다 성취하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보람을 느끼는 인간이 돼 있을 거야. 근데 그걸 너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참 나는 깜짝 놀랐어. 마음 공부한 사람도 아닌데 대부분 거창한 계획을 얘기하거든. 이러이러한 요리사가 되겠다. 나중에 뭐 이렇게 하겠다. 응? 내가 정치인들한테 조언할 때도 위대한 이슈에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그냥 시냇물이 흘러가듯이 오직 국민만 보고 국민 마음 이해해주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해야 할 일, 정치인으로서 그 일만 하다 보면 대통령도 돼 있고 내가 꿈을 장관을 꿨으면 장관도 돼 있고 다 돼 있다. 막 크게 대통령 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딱 그래. 뭐 미슐랭 5스타가 되겠다. 나는 뭐 체인점을 이렇게 늘리고 돈을 벌게 이런 얘기 생각이 없잖아. 하루하루 충실한 거. 모든 열등의 집착을 내려놓고 그냥 내 주어진 하루. 오직 지금 여기 현재에 충실한 게 최선을 다하는 게 최고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 저는 항상 제 인생 철학이 그거였어요. 이제까지.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일에 완전히 올인해서 최선을 다하는가. 그걸 못하면 나는 무능하고 열등한 사람. 나는 돈이 많고 아무리 대단하고 꿈이 커도 하찮은 사람.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 사람은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내가 살고 있나. 항상 생각해요. 그래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람이 몇 명이 오든 제가 강의할 때 수백 명 앞에서 하든 수천 명 앞에서 하든 한두 사람을 놓고 하든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는 사람이 최고 강의 잘하는 연사고 이런 레스토랑도 내가 큰 레스토랑을 운영하든 조그만 칼국수 가게집을 하든 최선을 다해서 해. 최고 멋있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이 제일 멋있고 그런 사람하고는 말이 통할 것 같고 나도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고 있고 최선을 다해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분 진짜 멋진 분이더라고요. 이 얘기 듣는 순간 야 이게 차 한 잔 마시고 싶다. 너무 멋지다. 인생 철학이 통할 것 같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